다음으로 알아볼 직업은 생산직인데요. 생산직은 생산 분야의 직무라는 뜻으로 같은 말로는 생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산은 뭘까요? 생산이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냄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설명드린 생산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한 가지 종류의 생산 업무를 보면서 생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펼쳐보면 하얀색 복장의 사람이 빵을 반죽하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저희는 제빵 회사의 제빵 생산직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제빵 회사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제빵, 빵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음식을 생산하는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깨끗해야 되고 작업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도 중요하게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전일제, 시간제라고 적혀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빵 생산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능력은 먼저 제빵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죠. 회사에 따라서 제빵사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니까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지저분하게 일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청결, 즉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또 회사에 따라 오랜 시간 일어서서 작업할 수도 있고 1시간 넘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도 좋아야 하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구력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은 책상에서 문서를 다루는 일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선생님들이 책상에서 노트나 종이로 뭘 쓸 때도 있고 컴퓨터를 할 때가 있죠. 선생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한 달 동안 작업을 얼마나 했고 또 작업비는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돈을 주고 이런 일들, 책상에서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동일하게 근무 시간은 전일제, 시간제가 있고 여러분들 똑같이 모든 일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제 사무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중요한 능력만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은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랑 관련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격증만 있고 컴퓨터를 못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에 따라서 사무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주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 능력과 정확하게 일하는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 노무입니다. 똑같은 의미로는 단순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반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5페이지에 보이는 세차 일이 있어요. 세차는 차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죠. 그럼 세차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차에 물을 뿌리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또 세차에 썼던 물건을 정리하고 세차장을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차할 때 필요한 능력으로는 차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니까 청결, 즉 깨끗함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체력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차를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혹시라도 차에 안 닦인 부분이 있어서 더러우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세차하는 정확성도 필요합니다. 세차를 통해서 단순 노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성냥 작업이나 비누 작업
또 되게 간단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일이죠. 이것도 단순 노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쉽죠? 여기까지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정했다면 나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취업하려고 할 때 왼쪽에 보이는 주민센터, 취업안내기관, 장애인복지관, 취업정보 사이트, 이렇게 대표적인 4곳에서 취업을 도와줄 수 있고, 이 4개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선을 연결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주민센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생활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와 같은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직접 방문해서 주민센터의 직원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민센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도 취업 정보를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취업 정보를 얻거나 주민센터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취업 안내 기관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취업 안내 기관은 대표적으로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평택에는 평택 일자리 센터가 있죠. 이처럼 취업 안내 기관 또한 방문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을 통해 취업 안내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처럼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우리 복지관에 못 오더라도 취업하고 싶다면 이사 간 곳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겠죠? 그곳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정보 사이트입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는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니까 당연히 방문은 할 수 없겠죠. 방문은 할 수 없지만 취업 정보 사이트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취업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취업 정보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 전에 취업할 회사를 알아볼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3가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 이동시간, 대중교통 확인하기입니다. 내가 취업할 회사가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택에 사는데 부산에 있는 회사를 매일 출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보고 있는 회사가 우리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적당한 거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회사를 찾았다면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봐야 합니다. 나는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회사는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있어야 지각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을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셔틀버스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은 어디서 타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셔틀버스가 없다면 어떤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최저시급을
맞춰 급여를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시급은 1시간 동안 일해서 번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최저시급이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1시간 동안 일해서 받는 최소한의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0년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그럼 취업할 회사를 알아볼 때 반드시 시급이 8,590원 이상인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입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나는 오전에만 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12시 전까지만 일하는 회사를 찾아보면 되고, 나는 아침에는 운동하고 오후에만 일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12시가 넘어서 일하는 회사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회사인지 근무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의 교육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취업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취업 후에 내가 받은 월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